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위원 모시고 조선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러니까 엄경아 위원이 나오신 거 보니까 조선주가 좀 뭔가 긍정적인 뉴스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4월 달이 좀 좋았죠. 예. 자,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임박했습니다. 4달 중에 한화오션으로 본격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양사가 결합하면 어떤 시너지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정말 주인 있는 민간 회사로서의 경쟁력을 저희는 찾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쉽게 얘기해서 채권단 체제 하에서 오래 살아남는 방법과 실제로 민간 기업으로 그 회사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거는 다른 위치라고 차이가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20년 넘는 기간 동안 채권단 관리 체제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그 부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가지고 있는 좀 본질적인 가치가 살아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뭐 한화가 증시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그룹 아니겠습니까? 네네. 방산 쪽으로. 근데 앞으로 어떻게 변신할지 주목이 됩니다. 자, 최근 조선오판 개선으로 조선주 주가도 좀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증권사들이 조선주 목표 주가도 상향하고 있는데 조선주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1월 초에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올해 들어서 수주 목표를 얼마로 설정했습니다라고 발표하는 그 수치들이 좋지 않았었거든요. 네. 근데 1분기가 지나가고 나서 지금 4월 동안의 흐름이 좀 좋은 편인데, 1분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생각보다 그 적게 설정한 목표 대비 실제로 시장에서의 수주 성과는 나쁘지 않더라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주가가 반응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오늘 오후부터 조선업체들 실적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다 이제 기본적으로 잠정적으로 다 깔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처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닝 기대감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목표를 세울 때와 지금 네. 올 들어서 올 초에 어떤 상황이 달라진 겁니까? 2021년과 2022년은 사실 전체 그 선박 시장 내에서 되게 작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컨테이너랑 LNG를 위주로 해서 발주로 많이 나왔었는데요. 3년 연속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조선 업체들과 전망 기관의 전반적인 그 배경이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여전히 LNG와 컨테이너가 발주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지금까지 발주가 나오지 않았던 선종들도 약간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라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 조선 업황을 대표하는 신조선가 지수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네. 이래서 이제 우리나라 조선사들 흑자 전환에 가속도가 붙을 거다 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신조선가 지수가 상승하는 이유는 뭡니까? 일단 21년과 22년에 저희가 수주를 많이 받아서 지금 잔고가 상당히 든든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뉴스에서 들어보셨겠지만 LNG 캐리어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7년에 인도할 선박을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반 상선 같은 경우는 뭐 아주 빨라야 25년 끝 아니면 뭐 26년 하반기 정도의 물량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굳이 제가 이 배를 싸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바기닝 파워가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친환경 선박이 본격적으로 바뀌는 것이 이제 추세로 딱 자리를 잡으면서 과거와 달리 이제 저가 수주 발주를 하는 그런 선주들의 비중조차도 줄었다는 게 지금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크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배 비싸게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지금 조성돼 네네.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다 심지어 1분기에는 수주 물량 면에서 중국을 앞질렀다고요. 네. 저희가 1분기 수주 전체 점유율이 한국이 44%, 그리고 중국이 36%였고요. 이제 월별로 따져봤을 때 2월 달에 수주 점유율이 높았던 게 좀 영향이 컸는데, 2월 달 우리나라 수주 점유율이 71%나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왜 LNG와 컨테이너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두 선종에 대한 그 수주 경쟁력이 한국이 좀 독보적으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조선사들이 모처럼 좀 기지개를 켜는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우리 엄경아 위원께서는 이달 들어서 뭐 경남으로 탐방을 다녀오셨어요. 예, 맞습니다. 직접 보셨으니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선 기자재 업체도 하러 가고 그리고 조선 업체들도 갔었는데요. 일부러 이제 조선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공정의 좀 앞부분에 많이 네. 매출이 생길 수 있는 만한 업체를 좀 저희가 갔다 왔는데요. 이제 지금 만약에 그 업체들이 일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올해 말이나 아니면 내년 초 이럴 때 국내 조선 업체들이 뭔가 물량을 납품할 게 많아진다라는 거를 확실히 뜻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런 업체들의 탐방을 갔을 때 작업 자체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었고 납품을 앞두고 있는 물량들이 이제 앞마당에 상당히 많이 이제 전시가 되어 있었다는 거 그런 거를 좀 긍정적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예, 아무튼 뭐 현장에서 본 모습이나 네. 그다음에 숫자로 나타나는 수주 실적이나 신조성과나 여러 가지로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 느껴지네요.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고 수주가 많아지면은 인력이 충분해야 되는데 인력 부족이 문제라고 해요. 그래서 이 외국인 고용 허가제 이 쿼터를 늘리는 이 방안 때문에 여러 가지로 뭐 논의가 있었고 실제 그렇게 늘린다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모자란 인력이 1분기 조선업체 실적에 티가 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이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가 올해 초에 이제 2023년에는 어느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겠습니다라고 계획치를 세운 바가 있는데 1월과 2월이 이제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실제로 그 목표를 달성을 하려면 저희가 1, 2월에 어느 정도 매출을 달성을 할지에 대한 목표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체크해본 바로는 약간 차질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저희도 상반기부터 대차게 다 그거를 해결하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는 네. 생각은 좀 하지 않았었고 이번에 이제 경남에 갔을 때 좀 느끼는 바도 저희가 기존에 다른 전라도 쪽에 있는 야드들 같은 경우는 원래 외국인 쿼터가 좀 높은 편인데 예. 경상도는 좀 원래 낮았었다가 인재 확대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눈에 띄게 외국인 노동자가 보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긴 했지만 전라도 쪽과 확연히 차이가 나게 별로 진짜 눈에 띄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부터 육성한 인력이 하반기에 투입이 되게 되면 그때 가서 서서히 좀 해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래도 지금 이제 외국인 쿼터를 열고 있고 각자의 조선 업체들 내부에도 이제 기술 훈련생 육성 장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동원이 되고 그리고 타 업종에서도 또 조선업을 하겠다고 넘어오는 예. 부분도 있어야 되겠죠. 그 세 가지가 삼박자가 잘 맞아야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7, 8년 전에 거제도를 갔는데 네. 그 가장 안 저녁에 좋을 이제 때 가셨네요. 예,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네네. 대리비도 엄청나게 싸고 그다음에 대리기사가 중소조선사에서 일하던 근로자였어요. 네. 아주 젊은 사람인데 정말 그때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는 인력이 모자란다 그러니까 정말 세상 참 빨리 바뀌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컨테이너 선박 뭐 세계 경제가 침체로 들어간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올 들어서 발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뭐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뭐 전체적으로 이제 컨테이너 선박들은 특히나 저희가 정시성을 잘 지키고 좀 시리즈로 운항이 돼야 되고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름을 많이 쓰는 그런 예.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오염물질도 엄청나게 많이 배출을 하겠죠. 그래서 2023년부터 이제 환경 규제가 수치상으로 이제 구체화돼서 저희가 적용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맞추는 데 있어서 그냥 배를 교체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아예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컨테이너 쪽 같은 경우는. 아.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8,000 TU 이상의 컨테이너가 무려 한 400척 정도 발주가 되었는데요. 그 이상 정도 되는 그 선박 그 스펙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 전 세계에 한 1,400척이 넘게 있습니다. 만약에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면 지금까지 400개가 교체가 이루어졌으니까 1,000척이 더 이루어져야 예. 되는 상황인데 아마 그런 방향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네,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박시장 비중이 높은 부정기선 쪽은 움직임이 어떤가요? 부정기선 쪽은 21년에 정기선 쪽에 운임이 좋아서 그 고객사들이 돈을 많이 버는 동안 상대적으로 조금 좋지는 않은 편이었었는데요. 예. 작년에 오히려 이제 이 시황이 슬슬 좋아지기 시작해서 최근에 전방 산업체들의 수익성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이제 돈을 벌어 들였고 저희가 그쪽에 있는 선주들 자체도 이번에 바뀌는 환경 규제에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발주를 할지를 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 실제로 2월, 3월 이렇게는 이제 부정기선 발주도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비중이 옛날처럼 50, 60%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없던 발주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전체 조선업체들의 그 발주 볼륨 자체가 아예 늘어나는 것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아주 먹구름 끼었던 것이 하나하나씩 다 거치는 듯한 느낌이 네, 좀 듭니다. 조선주 탑픽을 꼽아주신다면요? 저희는 여전히 수주 대비해서 이제 주가가 별로 적용이 안 된 업체를 좀 들고 기다리자라는 의미에서 완성조선 업체는 한국조선해양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기자재 업체들 중에서 꼭 배를 만든다고 한다면 필요한 기자재를 가져가자라는 의미에서 HSD 엔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을 탑픽으로 꼽은 배경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주 대비해서 너무 저평가가 심하다. 2007년 이후에 그때를 뛰어넘는 수준의 수주를 달성한 유일한 조선업체가 현대사무중공업입니다. 예. 근데 그때만큼보다 주가는 훨씬 더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자회사도 상장하고 지주회사도 상장하는 이중 상장 이슈가 예.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회사가 확실히 좀 선을 그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리스크도 좀 해소가 된 상황인 거를 좀 감안을 하면 그럴 것 같고요. 올해 가장 실적 턴어라운드 폭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까지 비싼 배를 정말 많이 수주를 했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HSD 엔진은 기자재 업체들이 조선 업체들보다 더 구조조정을 심하게 당한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배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기자재를 꼽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엔진이고 그리고 이번에 바뀌는 이 친환경 규제에 있어서도 가장 많이 바꿔줘야 되는 기자재 중에 하나가 엔진입니다. 그래서 그 업체들이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거에 대한 효과를 나중에 후행적으로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라는 어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길인데 조선도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네네. 자, 앞으로 당분간 조선주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저희가 21년, 22년에 좋아졌던 그 선가와 수주 물량으로 인해서 나오는 실적만으로도 주가가 좀 올라가기 편안한 구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이 되어서 실적도 좋아지고 그 실적을 반영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다음 스텝이 뭘까를 그때 가서 생각해봐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편안하게 기다리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경화 의원 이 시간에 가끔 나오셨지만 오늘이 가장 목소리가 밝은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엄경화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